오늘 사용되는 자료를 받으실 수 있는 블로그 링크는 본문과 댓글에 남겨두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모두의 수학입니다. 이번 영상은 수능 전에 꼭 알아야 되는 유형이나 꼭 아셔야 되는 테크닉이 잘 녹아있는 문제들을 평가원, 그리고 사관학교, 교육청, 경찰대, EBS 문제들 중에서 골라서 짧게 풀어드리는 영상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. 수열의 귀납적 정의 같은 경우는요, 등차 등비 빼고는 일반항을 찾는 게 교과서에 없어요.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직접 대입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 그래서 이렇게 A1부터 주어져 있을 때는 그냥 직접 대입을 하시면 되겠죠. 여기다가 1을 대입하시면요, A2 더하기 A1이 1이다가 되겠고요. 그 다음에 2를 대입하시면 A3과 A2를 더하면은 이제 홀수 제곱이니까 마이너스 2, 그 다음에 3을 대입하시면 3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요. 자, 여기서 이 문제에서 하나 챙길 게 있다면은 여기서 A2를 쓰실 때 1에서 A1을 빼니까 1 빼기 10이죠. 근데 가끔씩 얘를 계산해서 쓰지 말고 이 모양 그대로 쓰는 게 유리할 때가 있어요. A3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에서 A2를 빼죠. 그러니까 얘를 빼는 거니까 얘 부호 바꾼 거에 얘를 더하는 건데 직접 다 계산을 하지 마시고 얘 부호를 바꾸면 마이너스 1 더하기 10인데 거기에 얘를 더하시면 되겠고요. 그 다음에 여기서 A4 같은 경우는 A3를 넘기니까 얘 부호 바꾸고 이거 더하시면 되겠죠. 그 다음에 4를 대입하시면 이렇게 될 거고요. 그럼 여기서 A5는 얘 부호 바꾸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4를 더해주시면 되겠죠.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A1이 12니까 12보다 커지는 거를 찾아주시면 돼요. 그래서 뭐몇 번만 더 하면 나오니까 마저 금방 할게요. 그 다음에 5를 대입하시면 이렇게 나오겠고요. 그래서 A6을 찾아주시면 1부터 이번에 5까지 더한 다음에 빼기 12가 되겠고요. 지금 1부터 5까지를 더하면 6, 5, 30, 15 15 빼기 10이라서 아직 안 되고요. 그 다음에 A7 더하기 A6이 마이너스 6하고 나오겠죠. 그럼 얘는 마이너스 1부터 마이너스 6까지 더한 다음에 플러스 12가 될 거고요. 얘는 12보다 크지는 않겠죠. 그 다음에 A8 같은 경우는 1부터 7까지 더하게 될 거고 빼기 12를 하게 됩니다. 그럼 여기 생각해 보시면은 8, 7 하신 다음에 반띵해서 28 빼기 12가 돼서 12보다 커지게 돼요. 따라서 정답은 4번을 해주시면 됩니다. 그래서 직접 대입을 한다. 그리고 계산을 마무리 짓지 않고 그 모양 그대로 가져갈 때 유리할 때가 있다. 라고 챙겨주시면 되겠고요. 자, 근데 이 유형은 어렵게 나올 때는 이렇게 A1부터 줄 때는 별로 어려울 때가 아니에요. 이렇게 A5부터 줬는데요. 그러면은 A5는 이제 0 이상이니까 A6은 6을 빼시면 되고 걔는 음수니까 A6을 밑에 대입하시면 A7이 나오고 이렇게 A6부터는 유일하게 결정이 되는 거를 저희가 알 수 있어요. 그러면 최대값에서 최소값을 빼는데 A1부터 A100까지 더해 주실 때 지금 문제에서 A5부터는 숫자를 줬거든요. 그럼 이 뒤쪽은 사실 그냥 정해진 거죠. 그러면 저희가 궁금한 건 여기가 어떻게 최대가 되고 어떻게 최소가 되는지만 찾아서 빼주시면 되는데 일단 얘는 결과가 유일하지 않아요. 그러니까 최대 최소를 묻는 거고요. 그러면 역으로 이렇게 찾아가야 될 때가 있거든요. 앞에 거 주고 차례로 대입하는 게 아닐 때가 있어요. 그럴 때는 경우를 나눠야 되는데 제가 추천드리는 도구는 수형도예요. 수형도가 뭐냐면 이렇게 각각 가지를 이제 치는 거죠. 토너먼트 표 그리듯이 그거를 한번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A5가 문제에서 5라고 줬어요. 그럼 A4는 뭘까 할 때 이렇게 경우를 나누는 거예요. A4가 0 이상이었으면은 을 왼쪽에 쓸게요. 6을 빼서 5가 나오니까 원래는 11이었겠고요. A4가 만약에 음수였어요. 그럼 여기 있는 걸 네모라고 한다면 밑에 대입해서 마이너스 2네모 더하기 3이 5가 나오는 거고 그러면 네모가 마이너스 1이겠죠. 그러면 0 이상 음수 맞죠? 그 다음에 A3가 0 이상이었으면은
6을 빼서 11이 나오는 거니까 17이 돼야 되겠고요. 그 다음에 만약에 음수였어요. 그러면은 요거 계산을 해서 11이 나와야 되니까 3을 더해서 11이 나오면 마이너스 2배 한 것까지만 하시면 8이겠죠. 그러면 여기는 마이너스 4를 마이너스 2배에서 8 더하기 3 하면 11 됐죠. 그 다음에 A3가 0 이상이었으면 6을 빼서 마이너스 1이 나오는 거니까 5가 될 거고요. 그 다음에 음수였으면 마이너스 2배 했을 때 3을 더해서 마이너스 1인 거면 마이너스 2배까지만 하면 마이너스 4가 되겠죠. 그러면은 마이너스 2배에서 마이너스 4가 되려면 2가 되겠죠. 근데 지금 저희가 음수일 때 생각한 거죠. 그러니까 얘는 안 되네. 이렇게 가지치기를 하실 때 안 되는 거를 걸러주시면 되겠고요. A2는 처음에 0 이상이었으면 6을 빼서 17이니까 6을 더하시면 되겠고요. 그 다음에 음수였으면 여기까지만 계산했을 때, 그러니까 전체가 17이면 여기까지만 계산하셨을 때 14가 나와야 되고, 그러면 마이너스 7이 되겠네요. 자, 그 다음에 6을 빼서 이게 나오는 거죠. 0 이상이면 2가 되겠고요. 그 다음에 처음부터 음수였다 쳐요. A2가. 그러면은 마이너스 4가 나오려면 여기는 마이너스 7이었겠죠. 그래서 마이너스 2를 나누면 2분의 7이 나오는데 음수가 아니니까 제껴주시면 되겠고요. 그 다음에 5가 나올 때 처음에 0 이상이었으면 6을 빼서 되는 거니까 11. 그 다음에 이게 5가 되려면 3을 더해서 5가 됐으니까 여기가 2가 됐을 거고, 그럼 여기 마이너스 1 나오면 되겠죠. 그럼 이제 마지막 A1을 계산하시면 되겠네요. 자, 그냥 왼쪽에 있는 0 이상인 경우는 다 6씩 더하면 되는 거니까 그냥 쓸 건데, 얘는 이제 안 되는 거죠. 0 이상이 아니니까. 얘는 8이고 얘는 6 더하면 17이고. 자, 그 다음에 음수였을 때 3을 더해서 23이 나오려면 여기까지 계산해서 20. 그럼 여기 마이너스 10 되면 되겠고요. 그 다음에 3을 더해서 마이너스 7이 나왔다는 거는 마이너스 4였다는 거고, 그럼 A1은 2였다는 건데 양수니까 안 되겠죠. 그 다음에 잘못 계산했다. 여기 더해서 3을 더해서 마이너스 7이라는 건 여기까지 계산했을 때 마이너스 10. 그럼 여기는 5가 됐다는 거겠죠. 어쨌든 0 이상이니까 얘는 안 되겠고요. 그 다음에 3을 더해서 2가 됐다는 거는 마이너스 1이었다는 거고 2분의 1이었겠죠. 얘도 0 이상이니까 안 돼요. 그 다음에 3을 더해서 11이 나온다는 건 여기까지 계산해서 8이었다는 거고, 여기는 마이너스 3면 되겠죠. 여기 계산 안 해놨네요. 6을 더해주시면 5 나올 거고, 마이너스 2배하고 3을 더해서 마이너스 1이 나오는데 3을 더하기 전에 그럼 마이너스 4였겠죠. 그럼 여기는 2가 나오니까 안 되겠네요. 그러면 이제 이거의 최대 최소라고 했는데요. 라지 M 같은 경우는 A1부터 A4까지 더한 다음에 A5부터 A100까지는 아까 결정이 된다고 했고요. 그 다음에 스몰 m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로 네 번째 항까지 더한 다음에 다섯 번째부터는 유일하게 결정이 돼요. 그럼 뺄 때 이쪽은 어차피 빠지겠죠. 그럼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 더할 때 언제 가장 클 거냐? 커지려면 11이랑 마이너스 1 중에서는 11을 골라야 되겠고요. 그 다음에는 얘보다는 얘, 그리고 17 밑에 있는 두 가지 중에 얘를 골라주시면 이렇게 더했을 때가 최대가 되겠죠. 따라서 라지 M 같은 경우는 이거를 전부 다 더해주시면, 자, 이거 두 개 더하시면 40, 이거 두 개 더하시면 40이니까 80 되는 거고요. 그 다음에 스몰 m 최소가 되려면 A4는 11보다는 마이너스 1이면 되겠죠. 자, 그 다음에 여기서 선택지가 없어요. 5를 골라주시면 되겠고요. 물론 사실 A4를 11을 고른 다음에 이 밑에 내려갔을 때 더했을 때 더 작아지는 경우가 있는지도 찾아보셔야 돼요. 자, 그 다음에 5를 선택했을 때 얘랑 얘 중엔 더 작은 게 얘죠. 그 다음에 선택지가 없죠. 이렇게 했을 때가 최소가 됩니다. 이쪽에서는 더했을 때 최소가 되는 경우가 왼쪽에서 생기는지도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데 해보면 안 돼요. 자, 그래서 여기는 더해보시면은 10 빼기 2죠. 그래서 8이 나옵니다. 그래서 위에서 밑에 거를 빼시면 72가 나온다라고 해주시면 되겠고요. 이렇게 가지치는 수용도를 그릴 때 스타트하는 넘버를 어디부터 할지를 본인이 상황에 맞게 잘 고르실 수가 있어야 되거든요. 네, 좀 전에 문제는
2022학년도 수능 예시문항이라는 게 있어요. 혹시 이거는 지금 고2부터 이제 선택 과목으로 가나형이 아니라 선택 과목으로 바뀌기 때문에 그에 대한 예시문항을 평가원이 준 건데 지금 고3 분들도 당연히 저는 풀어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. 혹시 안 풀어보셨으면 제가 풀이 영상을 찍어 놓은 게 있으니까 풀어보신 다음에 보시기 바랍니다. 자, 그리고 이건 여러분들이 모두 풀어봤을 9월 평가원 문제, 나형 문제입니다. 자, A1의 합을 구하라고 했어요. 그러면은 이게 A1부터 이렇게 A2를 이렇게 가지치기를 해도 풀 수가 있어요. 그렇게도 어렵지 않게 풀 수 있는데 각자 이제 상황에 따라 잘 판단을 하셔야 되는데 지금은 AN이 양수다 음수다가 아니고 이웃한 두 항끼리 대소관계를 비교하죠. 그럼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어느 항이든 이웃한 두 개 항을 찾아버리면 게임이 끝나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럼 지금 알고 있는 항이 뭐지? 라고 보시면은 A3이랑 A6이에요. 그럼 최대한 빠르게 이웃한 거 두 개를 찾으려면은 저는 A4나 A5를 찾을 생각을 할 것 같아요. 그래서 저는 문제에서 A3을 2라고 줬기 때문에 A4를 찾아야지 해서 여기서부터 가지치기를 시작할 것 같아요. 그래서 A4를 X라고 놓고 이제 얘랑 대소를 비교하는 거죠. 위에 게 작으면 위에 걸 2배에서 더하고 밑에 게 작으면 그냥 더한다고 했어요. 그러면 A5는 어떻게 될 거냐면 위에 걸 2배에서 더하면 4 더하기 X, 그냥 더하면 2 더하기 X죠. 언제? 위에 게 작거나 같을 때, 얘는 위에 게 클 때. 자, 그 다음에 A6는 어떻게 될 거냐면 위에 거랑 밑에 걸 비교하는데 무조건 밑에 게 더 크죠. 그러면 밑에 게 크면은 위에 거를 2배 해서 더해야 되겠죠. 얘를 2배 해서 여기 더하시면 4 더하기 3X가 되고요. 얘를 2배 해서 여기 더하시면 2 더하기 3X가 되겠죠. 근데 A6가 19라고 했어요. 이게 19가 되려면 X가 뭐가 나오는지 생각해 보시면 3X가 15가 나오니까 이때는 X가 5가 나오는 거고요. 그 다음에 이때는 3X가 17이 나오죠. 그럼 X가 3분의 17이 나와요. 이때 이 조건을 만족하는지 한번 보셔야겠죠. 자, 5는 2 이상이 맞는데 3분의 17은 2보다 작지가 않아요. 따라서 이쪽은 아니네. 따라서 x가 5가 되는 거겠죠. 그래서 얘는 5다. 그 다음에 얘는 9, 뭐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되는데 저희가 궁금한 건 A1이죠. 그럼 A3이랑 A4 이웃한 거 두 개 찾았죠? 그럼 거꾸로 이제 A1을 찾아야지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겠죠. 자, 그러면 A2를 찾을 건데 이렇게 거꾸로 이제 가지를 칠게요. 그러면 A4가 5가 나왔는데 얘를 2배에서 더했더니 5가 될 수도 있고 얘를 그냥 더했더니 5가 될 수도 있겠죠. 그냥 더해서 5가 나오려면 3이어야 되고요. 얘를 2배에서 더하려면 3의 절반이 되겠죠. 그러면은 이때 얘가 얘보다 작은지 확인하셔야 되고 오른쪽은 얘보다 큰지 확인하셔야 되는데 둘 다 되죠. 그 다음에 A1을 생각해 보시면은 이쪽부터 생각할까요? 3이랑 더해서 2가 되려면 마이너스 1이어야 돼요. 그냥 더하려면 여기 마이너스 1이고 2배에서 더하려면 마이너스 2분의 1이에요. 근데 2배에서 더할 때는 위에 게 더 작아야 되는데 되죠? 그리고 그냥 더해서 2가 되려면 그냥 더하려면 위에 게 더 커야 되는데 안 크죠? 그래서 안 되고요. 그 다음에 2분의 3에다가 2분의 1을 더해야 2가 되잖아요. 그럼 그냥 더하려면 2분의 1이면 되고 2배에서 더하려면 4분의 1이면 돼요. 근데 2배에서 더할 때는 위에 있는 게 밑에보다 작아야 되는데 조건을 만족하고요. 그 다음에 이때는 그냥 더해서 2가 되는 건데 그냥 더하려면 위에 게 밑에 거보다 커야 돼요. 근데 안 되죠? 그래서 A1은 이거 두 개가 가능하네요. 그래서 4분의 1에서 2분의 1을 빼주시면 되겠습니다. 정답은 2번이라고 하시면 돼요. 오늘은 귀납적으로 정의된 수열에서 기본적으로는 그냥 대입을 하시면 됩니다. 근데 그냥 대입하실 때 더하기든 빼기든 곱하기든 나눗셈이든 그 계산을 완료하지 않고 모양을 살려두는 게 편할 때도 있다. 그 다음에 한 가지로 정해지지 않고 경우를 나눠야 될 때가 있는데 그때는 수용도, 그러니까 이렇게 가지를 치는 것이 좀 편한 도구다, 자주 쓰인다 라는 거고요. 문제에서 준 조건에 따라서 가지치기를 할 때
어디를 스타트 넘버로 할지 그런 거는 이제 상황에 맞게 적용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. 네,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. 도움 되셨다면 구독, 좋아요, 댓글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